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만나서 여러 가지 맞지 않고 또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부가 헤어질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도 이혼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자녀에 대한 그 문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부가 자녀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자녀가 클 때까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녀가 대학 간 다음에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녀분이 부모님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차라리 이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누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친권과 양육권을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양육권은 쉽게 말씀드려서 실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 그럼 엄마한테 양육권이 가고요. 또 아빠가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다, 그럼 아빠한테 양육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친권은 뭐냐? 친권은 법적인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라든지 중요한 은행 같은 데 가서 자녀가 어떤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라 하는데 그걸 바로 친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재산관리권, 거소지정권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부모님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권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성년 자녀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친권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누구를 할 것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지기 싫어서 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과연 내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지 아니면 상대방이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좋은지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부가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합의대로 따르게 됩니다. 엄마가 키우기로 했다, 합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서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도 참 난감한데요. 과연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을지,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을지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했는지, 또 미성년 자녀가 엄마나 아빠 중에서 누구랑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판단하느냐? 과거에 누가 키웠느냐, 그리고 재판 당시에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빠랑 별거를 하고 있다. 근데 자녀가 그동안 계속해서 엄마랑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역시 엄마랑 앞으로도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엄마랑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녀를 집에 놔두고 혼자 가출을 했다. 그래서 아빠가 몇 개월 동안 자녀를 키우고 있고 역시 또 자녀가 아빠랑 살기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자녀 나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법원이 직접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를 확인을 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일방으로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앞으로 남남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비록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주 만나야 되고요. 이것은 면접교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에는 아빠가 자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격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 정도, 1박 2일 정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아빠랑 만나서 아빠 집에 가서 그 다음날은 일요일 저녁 한 6시나 7시 정도에 다시 엄마 집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이 자녀들이 양육권자가 아닌 아빠랑 여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면접교섭이 주어지고요. 또 추석이라든지 설날 같은 명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1박 2일 정도 아빠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면접교섭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양육비인데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아빠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는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양육비는 사실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한 30만원, 50만원 이 정도밖에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표를 이제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현실에 부합하게 양육비를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상대방의 소득과 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를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 해서 바로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간의 감시 명령을 내려서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일단 내 자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게 더 2배, 3배 더 애정을 갖고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은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권을 갖고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